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즐거운 일, 좀 신경질 나는 일 두 가지 같이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즐거운 일은, 파이프롬 US님이 또 영상을 올리셨는데, 정말 이분 너무 예뻐. 굉장히 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분 영상은 사람들이 잘 안 봐요. 철학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저 같은 큐레이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될 텐데 없죠.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이제 머니 프린팅 머신 돈 찍어내는 기계다. 파이 애드 뭐 이렇게 나와서 이게 뭔 소리야? 그다음 구글 애드 이게 또 다음 차세대 구글 애드다. 파이 네트워크가. 뭐 이제 이렇게만 돼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파이코인으로 부를 이루려면 1물결, 2물결, 제3물결을 다 올라타야 된다. 이, 이 물결이라는 거는 엘빈 토플러가 얘기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정말 엄청난 미래의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미 썼던 용어죠. 그런데 파이코 팀 다 좋은데 미래는 다 좋은데 오늘도 뭐 연세가 이제 70 넘으신 분이 갑자기 두 분 찾아오셨는데 깝깝한 상황에 계신 분이 오셨어요. 어, 그러니까 파이코 팀이 파이 지갑이 너무 부실한 거예요. 뭐 이중인증 제도를 뭐 한다, 뭐 앞으로도 한다 그러지만 좀 한국에 와서 좀 배우든지 안 그러면 뭐 OKX나 이런 데서 좀 배우면 안 되나? 그러니까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파이 지갑은 비밀 구절만 누가 알면 그냥 다 가지고 갈 수 있냐고. 세상에 그런 지갑이 어딨어. 비밀 구절은 따로 손으로 적어서 저장해 두라며. 그건 아날로그잖아.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라며.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영어 모르는 사람들은 누군가한테 부탁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누군가가 부탁을 한 사람이 가져가면 어떡하라는 거야. 누군가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부탁을 하더라도 그걸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라는 거죠. 한국에 와서 좀 배우라는 게 뭐냐면 가령 우리가 이제 한국이나 어떤 거래소 같은 데 은행 계좌 이체하다 보면 이렇게 출금을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출금을 하는 거죠. 출금을 하면 이제 비대면 실명 확인도 하고 뭐 비밀 구절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저쪽에서 인증번호라는 게 오죠. 우리가 핸드폰으로 다 인증번호가 오고 카카오톡으로 오고 이메일로 오고 그럼 그 인증번호 집어넣잖아요. 그러고 나서 출금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출금을 하고 난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또 있고 그 핀 코드라 그래 갖고 또 뭐를 또 넣잖아요. 핀 코드도 한번 넣고 그다음에 비밀번호 네 자리를 넣어 갖고 출금을 하는 이런 절차를 있는데 어떻게 파이코인 지갑은 비밀 구절만 누가 알고 있으면 다 가져가게 해놨냐고. 어떻게 락업 물량도 락업 풀리는 해제에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모조리 다 갖게 해놨냐고. 이 사람이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이중인증제도에 하긴 하지만 당신이 맞습니까? 근데 이 지갑이 이게 털린 것 같다. 그럼 바꿔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게 해놨고 예전 지갑으로 그냥 들어가게 해놓고 어, 너무 참 뭐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뭐가 어렵냐라는 거죠. 왜 비밀구조 24개만 누가 가져가면 다 털어가게 해놨냐는 거지. 인증번호도 있고, 카카오톡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확인 전화를 우리는 몇 번 절차를 거쳐서 나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파이 네트워크는 그냥 털어나가게 해놨는데, 이게 몇 년간 채굴 한 사람들, 1물결, 2물결, 3물결, 지금 이제
이런 영상을 만들고 파이프롬 US님도 이런 영상을 만들고 이게 지금 초창기부터 6년간 이렇게 해오던 사람들이 1물결, 2물결, 3물결을 다 타고 가게끔 하려고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를 보호하려고 이런 걸 만드는 거 아니야. 저도 그렇고. 그런데 보호를 위해서 물론 털리는 사람들은 털릴 수밖에 없는 뭐가 있지만 한국 사람도 이렇게 은행 핸드폰에서 이체해보고 저 우리가 OKX에서 뭐를 출금하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왜 파이 지갑은 24구절만 하면 그냥 들어오고 그냥 나가게 해놨냐 이거지. 도둑놈한테 밥상 차려놓은 거지. 그리고 왜 처음부터 당신이 제대로 안 했느냐. 우리가 그렇게 공지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손 안 댄다. 손 안 대는 게 탈중앙화의 기본 정신이다. 참 갑갑한 얘기죠. 그래서 오늘 오셨던 분들 보니까 물론 제가 오늘 오셨던 분한테는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여기는 이제 생테크 연구소이기 때문에 일단 본인의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넘어갔죠. 그래서 뭐 암만 원대한 계획이 있으면 뭐예요? 먼저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어제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블랙핑크의 제니가 이제 제니라는 그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죠. 여기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나오죠. 미네르바의 부엉이, 미네르바의 올빼미가 나오는데 지금 파이코인의 원대한 꿈, 정말 이 세상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 원대한 꿈, 파이코 팀도 알고 오늘 파이 프롬 US 님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 암호화폐도 잘 모르고 돈도 잘 모르고 인생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행히도 해가 다 저물어야지 알 수 있다. 이게 해겔이 얘기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의 그 날개를 편다잖아요. 대부분 너무 늦게 알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비밀 구절이 이렇게 중요하고 비밀 구절만 누구 아니 이 세상에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 영어 어딘가 누군가한테 부탁해놨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가져가면 다 가져가는 건데. 아 그리고 파이코인의 원대한 꿈에 기다리면 좋은데 너무 늦게 알게 되어 있다. 대부분 사람도 모른다. 지금 그 얘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물결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머니 프린터라는 말보다 저는 이 사람 내용에 있었던 이 세 가지 물결이라는 게 파이 채굴 하신 지금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제 파도 세 가지를 다 타셔야 된다라는 거죠. 즉, 이 제3의 물결이라는 그 엘빈 토플러가 쓴 책이 있죠.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죠. 엄청난 베스트셀러.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제4의 물결이라서 부의 미래라는 것도 썼죠. 오래됐죠. 정말 엄청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연세 드신 분들은 젊었을 때 이 책 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요즘 뭐 젊은 친구들도 뭐 이런 책 정도는 뭐 정말 요즘 20대, 30대는 뭐 60대, 70대보다 4배, 5배는 이 대화를 돌아가는 속도가 빠르고 스마트하니까 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도 주고 제4의 물결이라는 책도 썼는데 일단 파이프롬 US님으로 해서 제3의 물결만 할게요. 토플로의 물결 이론이죠. 첫 번째 물결 농경사회, 두 번째 물결 산업사회.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지금 나이 60대, 70대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 40대, 50대 이런 분들은 표준화, 중앙화, 집중화, 탈중앙화가 아니라 표준화, 중앙화, 집준화를 해서 관료주의 체제에서 조직이 운영이 되고 여전히 이런 게 많죠. 그런데 제3의 물결은 이 엘빈 토플로는 참 통찰력이 대단한데 1950년대 후반부터 이미 제3의 물결 정보사회로 왔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큰 컴퓨터 등장했을 때 그때부터 이게 제3의 물결 산업화 정보화 이러면서 탈대량화가 아니고 지식 기반이고 다양화됐고 이게 앞으로 변화가 되는 거는 막 이렇게 선형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옆으로도 가고 예측 불가능하게 막 변화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게 이제 엘빈 토플러의 물결 이론인데 이 물결 용어를 썼어요. 이 사람이.
from US님이. 그러면서 내용은 뭐냐면 파이 네트워크는 곧 공개될 건데 돈 인쇄기 그렇죠? 암호화폐 자체가 돈을 찍어내는 거니까 돈 인쇄기다. 그런데 혹시 파이 광고 네트워크에 대한 소문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 그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은 들어봤지만 그게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지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시작해요. 파이 네트워크 핵심 프로젝트 기반 중에 하나가 바로 광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파이 프롬 US 자기는 이 파이 네트워크 프로젝트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사이트다. 정말 이 사람 제가 그래요. 좋아해요. 그런데 오늘 하는 얘기는 파이코어 팀이 말할 수 없는 내용이다. 먼저 파이코인 가격이라는 거 보자. 요즘 뭐 가격이 계속 내리고 오늘 커피도사님도 좀 가격이 내리는데 코어팀 너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영상 올리셨던데 제가 한번 봐야죠. 아직은 보지 못했는데 가격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실망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파이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은 시장 조성자 고래들은 파이코인을 막 모으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펌핑해서 올렸다가 덤핑해서 내렸다가 펌핑해서 올렸다가 덤핑해서 내렸다. 이게 아직 안 끝났다. 거래소에 보게 되면 물량이 계속 들어온다. 물량이 줄어야지 펌핑이 되는데 물량이 계속 들어온다. 여전히 시간에 쫓기고 가격이 쫓기는 사람들이 많다. 하늘은 뭐 모든 사람 부자 만들지 않는다. 털을 사람 다 털고 간다. 주식 해보신 분 알 거예요. 탁 망한 다음에 올라가는 거지. 뭐 그렇게 안 올라가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식시장,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이 카지노 게임 법칙 아시나요? 이거 카지노 게임 법칙을 알아야지 지금의 이 파이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그리고 이게 언제 멈추는지를 알게 된다. 알게 된다. 근데 대부분 이 카지노 게임의 법칙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파는 사람들은 이제 좀 공포 매도에 나오는 사람들. 근데 지금은 정말 고래들이 제일 중요하다. 사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 뭘 아는 사람들이 산다. 아는 사람들이 산다. 지금 자꾸 파입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한테 자기가 먹이를 주는 거다. 가격이 폭락하고 있지만 거래소의 총 공급량은 매일 증가한다. 계속 시간에 쫓기고 가격에 쫓기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투덜댄다. 왜 이렇게 안 올라? 왜 이렇게 안 올라? 지가 물건을 대면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물건 한 거를 거래소가 빌려서 선물 시장에서 공매도해서 떨어뜨리고 또 사고 공매도해서 떨어뜨리고 또 사고 그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빌려주는 거다. 자기 거래소로 자꾸 뭘 보내면서. 근데 이게 아휴 뭐 영상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현금화하기 위해서 계속 많이 거래소에 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 펌프질을 안 한다. 그냥 덤프만 계속 한다. 싸게 많이 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이코인이 앞으로 엄청난 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어떻게 되냐면 파이코인의 흐름을 잘 봐라. 아까 제3의 물결이라고 그랬지만 제가 엘빈 토플러 얘기했지만 좀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세상에 다 세 가지 물결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가 첫 번째 혁명 이게 뭐냐면 파이코인의 제1 물결이라는 거죠. 이 제1 물결에 동참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 같은 파이오니어 채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충성도도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파이에 대한 그 핵심적인 그 지금 사람들이죠. 제가 초반에 파이코어 팀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왜 비밀구조 24개만 도둑 맞으면 다 도둑 맞게 만들어놨냐? 어느 나라 금융기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냐? 어느 거래소가 그렇게 얘기하냐?
그거를 탈중앙화라고 해서 손 안 대는 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할 거냐. 파이오니어가 중요하다고 그러고 생태계가 중요하다고 그러고 초기 사람들 몇 년 채굴한 사람들 정말 그렇게 둘 거냐. 영어 몰라서 누구한테 맡겼는데 영어 아는 놈이 나중에 가져가는 건데 밖에다 적어들어서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료로 한 것 같지만 엄청난 대가를 기다렸다. 6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다. 긴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4년, 어떤 사람은 3년, 2년 있지만 이 제1 물결 돈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야, 얘네들 일하는 거 봐라. 이거 괜찮겠는데? 라고 해서 제1 물결에 올라탔던 사람들이 지금의 이 7천만 명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KYC 기다리고 마이그레이션 기다리고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안 해주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불만이라는 거죠. 영어 몰라갖고 영어를 몰라서 누구한테 부탁한 건데 다들 핸드폰에 저장하지도 말라고 그래요. 한국이나 문맹률이 낮지 뭐 영어 쓰는 애들 중에서도 문맹률이 얼마나 낮아요. 미국 놈, 영국 놈 중에서도 문맹이 있는데 그러면 말은 해도 읽지는 못하고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잖아요. 읽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쓰냐고. 보호를 너무 안 해준다. 그리고 제2 물결이 산업혁명이잖아요. 이게 파이코인의 제2 물결은 뭐냐? 거래소 상장. 거래소 상장이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물결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 카지노 같은 이 게임의 시장을 아는 사람들은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사서 모으는데 이 카지노, 이 암호화폐 시장의 카지노의 게임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 판다라는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불평만 하고 자기가 살 돈은 없고 사지는 못하면서 코어 팀이 뭐 판다고 그러고 뭐 코어 팀이 뒤로 판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빨리 저기 뭐 내놓으라고 그러고 뭐 계약한 거 내 호재 발표하라고 그러고 계속 그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파이코인은 아직 뒤에 100개도 발표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3의 물결에서 발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물결에 올려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 물결에 올려탔던 이런 채굴자들 대신에 이런 사람들이 이더리움 사서 9년 기다리고 비트코인 사서 10년 기다리고 파이코인 사서 기다리겠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두 번째 물결에 올라탄 거지. 이 사람 지금 두 번째 물결에 코인을 사는 사고 매집하는 사람도 금방 부자가 되겠다는 계획 없다. 지금 다 팔고 왜 안 올라가요? 왜 호재 발표 안 해요? 이렇게 가격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이 게임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첫 번째 물결은 올라탔지만 두 번째 물결에서 휩쓸려 나가서 죽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거래소가 이제 뭐 하고 그다음에 텔레그램도 하고 그다음에 BTCC 쿠코인 이런 데는 파이코인에 광고를 했던 데기 때문에 아마 KYB 요건이 안 돼서 못했던 건데 이제 들어오는 거죠. 서서히 들어오는 거죠. 걔네들이. 제가 이게 저는 이 파이코인 이거 하면서 어떤 재료 뭐 주식이건 파이코 재료나 정보에 휩쓸려 다니면 돈 못 법니다. 재료나 정보는 항상 나한테 제일 늦게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그래서 제2의 물결이 상장인데 불행히도 첫 번째 그렇게 고생해서 산 사람들이 두 번째 물결에서 지금 많이 휩쓸려 나가고 있다. 후진국 사람들이 많겠지만 한국 사람도 이게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물결이 정보화 물결인데 여기서는 제3 물결이 파이코인이 이제 밀어닥친다. 이게 이 제3 물결이 얼마나 큰 건지 그러니까 제2 물결에 이제 그 도메인 장사가 있잖아요. 지금 파이 도메인 장사를 제2 물결 때 올렸는데 제3 물결은 여기서 이제 뒤에 100개를 내놓고 그다음에
광고 수익을 할 건데 그러면서 비유하는 게 구글 애드몹 얘기를 해요. 구글 애드몹도 있고 구글 애드센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받는 거는 구글 애드센스 들어가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글 애드몹은 약간 이제 다른 거죠. 모바일 앱에서 수익 창출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파이 D 앱 여기서 이제 게임도 하고 그러니까 이 구글 애드몹이 웹 3.0이죠. 웹 3.0이죠. 여기서.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이거 파이 그런데 파이처럼 이렇게 KYC가 확실히 되고 막 일부러 파이 광고도 봐주고 하는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몇 천만 명이 모여 있다. 이 사람 계산으로는 광고비로 사야 되는 게 한 매년 3억 개, 지금 가격으로 매년 3억 개 정도라는 거죠. 전 세계 이 광고 시장 마켓이 7천억 불이라고 그러는데 1년에 한 7천억 불. 1년에 7천억 불이면은 그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거진 반 정도 되는 거죠. 반보다 반이 됐다가 반보다 많았다가 그래서 이 구글 애드몹에서 하는 거를 지금 파이가 준비하고 있다. 틀림없다. 그런데 이런 걸 아직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 못한다. 이런 걸 하려면 KYC도 돼야 되고 가짜 없어야 되고 이중 계정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어차피 지금 이제 인터넷도 뭐 해외 전화도 처음엔 지메일이건 네이버건 카카오건 다 무료로 했지만 광고하고 플랫폼 수입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웹 2.0이죠. 광고 수익이 구글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구글이 정말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구글의 수익 모델 중에 가장 큰 거는 구글 애드몹이라는 거죠. 이 애드몹이 파이가 노리는 시장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1년에 파이가 한 몇억 개씩 앞으로 파이에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파이에 지금 앱에도 광고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앱 100개 된 것도 아직 안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준비가 됐는데 이런 게임의 법칙을 모르니까 제3의 물결 이렇게 설명을 해서 결국 뭐냐 파이 네트워크 자체가 돈 찍어내는 기계다. 근데 이런 거를 모르고 그냥 맨날 가격만 보고 지금 현재만 보고 일물결 타서 6개월 이제 6년 기다린 사람도 있는데 두 번째 물결에서 이 게임의 법칙을 몰라서 다 날려먹는 사람들이 있고 제3의 물결이 뭔지를 몰라서 기다리지를 못한다라는 게 이 사람 영상이에요. 구글에 애드센스가 있고 애드몹이 있는데 애드몹이 전형적인 웹 3.0이라는 거죠. 여기랑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고 분명히 일로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파이 광고가 파이 어차피 다 IT 회사들과 SNS 기업들이 광고로 먹고 살고 뭐 미식 축구건 뭐 광고하고 도박하고 게임이잖아요. 전부 다. 영국의 프리미엄 축구라든지 뭐 한국의 스포츠 토토라든지 이게 전부 광고하고 도박이잖아요. 파이가 지금 그 세계로 간다. 머니 프린팅 세계로 가. 그래서 머니 프린팅 머신이다. 뭐가? 파이 네트워크가. 근데 사람들이 그것이 당장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1물결, 2물결, 3물결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게 알게 돼 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말해봐야 못 알아들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구라를 좀 보태가지고 해설을 해드린 겁니다. 이 사람 영상이 통찰력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건 안 본다니까요. 1000명밖에.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영상을 영어로 만들어도 안 보는데 전 세계 영어 쓰는 나라가 20억 명이 넘는데 아프리카 영어 쓰는 나라도 많고 인도 쓰잖아요. 영국, 미국하고 뭐 다 쓰잖아요. 그런데 어려우니까 안 보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